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나 불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상간남 또는 상간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 경우에, 즉, 우선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동시에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두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배우자에게는 이혼 등 청구를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가지 주의할 점을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 당시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 외에도 나는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기혼자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이때 그 입증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상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외도 당시에 이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외도 외에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외도를 했는데 다른 상대방 남편은 뭐 폭행을 행사했다, 상습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쌍방의 귀책 사유가 거의 대등하다,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패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폭행을 행사했고 상대방은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패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혹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즉, 연대 책임을 지죠. 자, 쉽게 말해서 나에게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상간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동 가해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 책임은 연대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비록 배우자에게 승소했더라도 그 승소한 금액만큼은 상간자에게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내 손해가 3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그 두 사람에게 연대 청구를 합니다. 연대 청구는 내 손해 3천만 원을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3천만 원은 이 두 사람, 가해자 안에서는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청구하는 쪽에서는 A에게 3천을 다 청구해도 되고 B에게 3천을 다 청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승소했다면
이것은 상간자도 포함된 승소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따로 소송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같이 소송할 수 있다고 했죠.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도 이렇게 묶어서 연대에 뭐 지급하라라고 판결 안 합니다. 각각 얼마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아까 따로 소송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간자에게만 또 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연대 책임 법리에 따라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승소는 했는데 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재산분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로부터 받을 돈이 1억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1억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아서 이게 재산분할금은 얼마인지 이 안에서 위자료는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이후에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그 위자료가 얼마인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즉 내가 배우자에게 1억을 승소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이 1억 중에 예를 들어 9천만 원은 재산분할이고 1천만 원은 위자료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위에 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액수가 내가 배우자에게 승소한 만큼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일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혼할 경우에요. 하지만 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만 인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